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1월 CPI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참 희한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우와 S&P는 하락했거든요. S&P는 정말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말 해석이 너무 엇갈려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요. 어쨌든 오늘 상황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오늘 3분 월스트리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았습니다. 1월 CPI 예상보다 높았는데 혼조세는 왜 나왔는가?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노랜딩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노랜딩은 제가 전에도 한참 전에 설명드렸었죠. 얼마 전에 또 다시 한번 노랜딩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노랜딩 착륙하지 않고 계속 고공비행할 거다, 그런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 강한 고용도 그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거주비는 제가 여기서 제목이다 보니까 짧게 썼는데, 높은 거주비 비용, 1월에 거주비 비중이 인플레를 차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떨어지면 확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런 내용을 뽑아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제 방송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맘 신쿵님, 라멘트님 반갑습니다. 꽃규형님 안녕하세요. 천사 루시퍼님, 신영기님, 정진호님, 월드님, 럭키림님, 이신의 막내님, 모두 그 아침 개근 멤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머리도 아프고 힘든 하루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CPI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전 8시 30분에 나왔습니다. 동부시간 기준으로 8시 30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직후에는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 다시 또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개장 후에는 또 마이너스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하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려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엔 계속 올라가서 다시 또 이렇게 하락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다는 거. 그만큼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시장에서도 양쪽 세력이 계속 좀 힘을 겨루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제 CPI로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진다, 더 높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졌습니다. 확실해졌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올라갔느냐?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적의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실제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간다, 이거는 이제 국채금리에서도 나타나요. 오늘 6개월물이 5%를 돌파했습니다.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2년 만기 국채금리도 4.6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는데 단기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도 계속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국채금리 상승하는 부분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상승했다는 점, 그런 부분이 같이 있고요. 하지만 증시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점. 추가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이제 계속 설명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레이얼 브레이너드를 NEC 위원장에 임명했다는 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CPI를 하나씩 한번 이제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날 나온 1월 CPI가 전년 대비 6.4%,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가 전년 대비로는 6.2%, 전월로는 0.5%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좀 더 높게 나온 것이고 전월 대비로는 같은 숫자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면 이게 6.2%, 0.4%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어쨌든 크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를 내는 게 블룸버그랑 다우존스 두 군데니까 두 군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확실히 1년 전 수치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전월 기준으로는 비슷한 약간 높은 수준이죠.
이제 수치를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이제 전월 대비 수치 0.5% 나왔죠. 이게 보시면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쭉쭉쭉 떨어져 오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은 마이너스 0.1에서 0.1로 수정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내려오던 하락세가 이번에 뒤집어진 겁니다. 12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이번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고요. 근원지수는 뭐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근데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서비스가 이번에도 강하다는 점이 또 증명이 됐어요. 항목별로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에너지 서비스를 뺀 1월의 서비스 물가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로는 7.2%, 엄청 높죠.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가 여전히 1월 물가에서도 서비스는 여전히 좀 높더라,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노동이 강하니까 서비스가 강한 거는 어차피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쉘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렌트랑 뭐 이제 귀속임대료, 그런 것들이 또 1월에 전달 대비 0.7%, 1년 전과 비교하면 7.9%나 상승했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서비스죠. 에너지 서비스를 뺀 서비스 부분은 전년 대비 7.2%, 전월 대비로는 조금 줄었으나 여전히 0.5%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쉘터 부분은 전년 대비 7.9%, 전월 대비 0.7%, 이것도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여전히 서비스는 강하구나. 이거는 고용이 강하니까 당연히 서비스 물가는 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예상치보다 좀 더 높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여전히 강함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CPI 때문에 좀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하고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왜 해석이 엇갈렸느냐? 이런 얘기가 하나 먼저 있었습니다. 겁에 질리게 했던 정도의 무서운 숫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 공포에 질렸던 정도는 아니다.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뭐 천천히 되고 있는 건 우리도 안다. 완만하지만 어쨌든 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물가가 내려가고 강한 일자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건 골디락스다. 이 골디락스를 생각하면 크게 무서운 숫자가 아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연착론자들의 굳건한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락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떨어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튼튼하니까 정말 확 튀는 숫자가 아니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약간 중고차를 이제 1월 달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이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1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사 기간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2월이 어떤지 한번 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중고차 부분. 어쨌든 중고차가 예상외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항공요금도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월에 1월에 전월 대비 이제 한 0.5%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반 가량이 이 거주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착론자들이 생각하기에 거주 비용은 하반기 가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비중이 높잖아.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이게 연말로 가면 확 떨어질 거니까, 그 얘기인즉슨 연말로 가면 전체 물가도 확별하게 확실히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거주비 인플레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게 자체가 또 이제 기대감의 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거주비 비용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게 하반기 가면 많이 떨어질 테니 그러면 물가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추가로 뭐 이제 하커 총재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커 총재가 이제 연준의 금리는 5% 이상이 될 거다.
그리고 얼마나 높을지는 데이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 생각에 우리가 할 일이 거의 다 된 것 같다. We are likely close. 그러니까 이제 최종 금리에 거의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최종 금리 5.0에서 5.25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진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거기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그건 데이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 We are likely close, 가까이 왔다,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이쪽에 좀 주목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더 이제 낙폭을 줄이고 나스닥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 완전히 뭐 허황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용이 계속 강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갑자기 뭐 둔화할 것 같진 않다. 물론 이제 1월에 51만 7천 개가 2월에는 그거보다는 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견고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 이번 주 16일이죠. 미국 시간 16일에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전주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0건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 큰 뭐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계 사람들 이제 많이 뭐 투자은행 CEO니까 재계 뭐 이제 초경영자들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사람들 만나 보니까 재계의 좀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약간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전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소매 판매를 봐도 전월 대비 2.0%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빼도 0.9%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착론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1월 CPI에서 입증이 됐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생각보다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 뭐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도 알지만 그렇더라도 고용고 소비가 지금처럼만 버티면 그거 상관없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연착론자들의 생각, 1월 CPI를 본 이후에도 괜찮아, 버틸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연착론자들의 생각이고 오늘 CPI 이후에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방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CPI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높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노랜딩 얘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1월 CPI 데이터는 이 노랜딩 컨셉을 그냥 지금 그 상황에서 유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1월 CPI는 예상보다 높았다. 예상보다 높았고 서비스 물가가 견고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퍼졌지만 연착론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고용과 소비가 버티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는 강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버티면 더 높은 금리 더 오래 가도 괜찮아, 계속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CPI를 놓고도 좀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이게 연착론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약세론자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하드랜딩, 또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낙관적으로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 이런 CPI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경제와 시장 전반에 정말 좋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반대로 제 생각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는 많이 있죠. 이제 슈퍼코어라고 하죠. 슈퍼코어 서비스. 이제 초근원 서비스, 이제 근원 서비스에서 주택 서비스를 뺀 거. 이게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게 CPI이기 때문에 CPI랑 PCE가 약간 이제 하우징을 규정하는 좀 그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PCE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별도 계산을 하는 것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블룸버그는 이제 슈퍼코어 즉 초근원 서비스가 1월에 0.3%로 전달보다 소폭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도 0.3%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 뭐 뒤에 소수점도 있을 테니까 그것보다 소폭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정말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기준으로 보면 계속 매달 0.3%씩 상승하고 있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월스트리트저널 분석 내용도 비슷합니다. 슈퍼코어 물가가 지난해 12월 0.39%에서 올해 1월 0.36%로 내려왔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0.39에서 0.36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한 0.03%포인트 정도 내려왔다. 그러니까 계속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파월이 초근원 서비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하려면 노동시장이 좀 둔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근원 서비스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0.3%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하락세가 아직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높은 인플레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이슨 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근원 서비스에서 주택을 뺀 물가, 그러니까 초근원 서비스죠. 이게 현재 4% 상승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헤드라인 수치도 여전히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도 너무 높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연착륙자들은 이것도 뭐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 계속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겁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도 뭐 이제 뭐 좀 약간 미미하긴 합니다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그리고 상품 가격의 하락 속도는 앞으로 둔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공급망 부분에 좀 디플레이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덜해질 거기 때문에 하락 속도는 둔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같이 한번 보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하락폭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포인트 떨어졌죠. 헤드라인 CPI 기준입니다. 11월에는 마이너스 0.6, 12월에는 마이너스 0.6, 뭐 대충 0.5 이상 쭉쭉쭉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게 0.1로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폭이 좀 갈수록 둔화한다는 얘기죠. 근원 CPI도 매달 0.3%포인트 정도씩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0.1로 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에서 뭐 9%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부터는 뭐 쭉쭉쭉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한동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 속도가 둔화할 것이다. 그리고 4% 안팎에서는 이게 거기서 이제 스톡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거기를 머무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뭐 이걸로 보면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이 드러난다. 뭐 그런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냥 보조지표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중앙값 CPI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오히려 올라간 거로 나옵니다. 이제 그냥 CPI는 6.5에서 6.4로 떨어졌지만 중앙값 CPI로 보면 헤드라인 수치가 7.7%에서 7.1%로 올라간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런 건 뭘 뜻하느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뜻한다. 그래서 오늘 로리 로건은 좀 세게 얘기했어요. 경제전망 변화에 따라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건 12월 FOMC를 얘기하는 거죠. 5.0에서 5.25 그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금리를 계속 올릴 준비를 해야만 한다. 경제가 변화한다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향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더라도 경제 전망이나 금융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긴축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럴 수 있게 유연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연준의 12월 FOMC 전망치인 5.0이나 5.25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뭐 토마스 바킨, 존 윌리엄스 뭐 더 올릴 수 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빗대서 설명했는데 원자재와 상품 가격 하락만은 충분하지 않다. 모든 기업가 적절한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 즉 근원 서비스 물가 이게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파월이 계속 강조하는 초근원 서비스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0.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생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연착륙론자들은 그거 더 올려도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 그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재밌는 게 오늘 이제 CPI 나온 다음에 금리 선물 시장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6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5.25에서 5.50이 53%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기준금리를 0.25를 올리면 4.75에서 5.0이 되고요. 5월에 올리면 5.0에서 5.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연준은 5.0에서 5.25까지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도 5.0에서 5.25까지는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CPI가 나온 다음에 CME 페드워치를 보니까 6월에 0.25를 추가로 올려서 5.25에서 5.50이 될 확률이 가장 많아진다는 거예요. 53%. 기사를 제가 작성한 시점에서는 50%였는데 그보다 좀 더 올라갔네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금리 선물 시장도 더 높은 금리 5.25에서 5.50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금리 선물 시장도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 시장도 단기 금리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더 높은 금리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문단에서는 반대쪽 얘기를 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죠. 물론 첫 번째 연착륙자들은 뭐가 됐든 버틸 수 있다. 고용이 강하고 소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반대 이 신중론자, 약세론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초근원 서비스가 계속 견고해. 그리고 상품도 예전보다 둔화 속도가 둔화될 것 같아. 둔화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동력이 어떻게 될지 좀 몰라.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갈 거야. 그래서 국채금리, 국채 시장도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도 일단 최종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렸다. 한 단계 더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또 어쨌든 최종금리 올라간다는 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해석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에 더 무게중심 제가 두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연착륙자들의 생각도 어떻게 좀 보면 뭐 꼭 1대1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꽤 맞서고 있다.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쪽에서 뭐가 됐든 어쨌든 양쪽 다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1월 CPI 이후 높은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그리고 추가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지금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거. 1월 CPI 이후에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도 그렇고 국채 시장도 그렇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케네스 로고프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6%로 가도 놀라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착론자들과 뭐 약세론자들, 경착론자들 좀 갈릴 수 있겠죠. 뭐 그래 5.25에서 5.0, 5.5도 버틸 수 있어? 근데 그럼 6%로 가도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데서 이제 갈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고용과 소비가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기관마다 전망이 좀 다르겠죠. 노동시장이 얼마나 간다고 보느냐에 따라 연착륙 여부, 증시 상승의 정당성이 달라질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인플레이션 계속 조금씩 계속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는 거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도 약간 그렇기도 한데 낙관론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없이 계속 낮아질지 이게 약간 아직도 제 생각도 그렇지만 약간 의문입니다. 오늘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사이에서 고착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확률이 50%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우리에게 계속 2%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에서 4%대 인플레이션을 갖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물가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간다는 얘기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실제 금리만 좀 더 높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금리는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도 계속 긴축적인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긴축적인 상황, 실질적 금리가 플러스인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증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증시가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명될 수는 없지만 부정적 요인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로우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높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낮다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의미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것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간다. 이거는 침체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도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건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가 워낙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기준금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월가 좀 관심을 가진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인데요.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정의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한 1%대 성장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타겟 이상, 인플레이션 타겟이 2%니까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면 그걸 스태그플레이션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정해진 정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정도 추세 이하의 성장, 좀 낮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타겟 이상의 물가,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침체 가능성은 확연히 좀 떨어졌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좀 재밌는 거는 응답자의 66%가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봤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제 월가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이상, 3분의 2 가량이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지금 황소론자, 약세론자들이 같은 CPI를 두고 해석이 반대로 하는 거죠. 황소론자들은 하반기에 내려올 거주 비용이 큰 증시 상승 요인이 될 거라고 할 거다. 반대로 약세론자들은 중고차 가격과 다른 아이템들의 가격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되돌릴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맞설 것이다. 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과 해석이 다르면 당연히 증시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금리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좀 볼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 그 월간 상승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긴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이제 정무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정무적인 부분을 많이 봐서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점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할 일이 좀 더 있다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긴축적인 상황은 더 이어진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오늘 그렇게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 연착륙론자들 얘기하듯이 계속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거냐? 아니면 못 버틸 수준인 거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될 거냐는 지금 수준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2월에 CPI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당장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2월 CPI, 2월 고용. 물론 이제 시점이 가까워지면 서로 전망은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건지 올해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건 서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같은 CPI를 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망 해석이 엇갈리고 투자자들도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 이제 나스닥 추이만 봐도 알 수 있으시죠.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당장 이제 내일 또 소매 판매 나오는데 소매 판매 수치,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올 고용 수치, PCE 이런 거를 같이 좀 봐야 방향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이 이렇게 연착륙론자, 긍정론자, 부정론자들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Q&A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